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4일 폐막식을 갖고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는 대회 8연패를 달성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최우수 선수는 육상의 전민재에게 돌아갔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개최됐습니다. 서울과 8개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나눔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면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안면 신경마비가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 마비가 왔을 때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대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 소식 최영화 기자입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지난 4일 열띤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체전에는 세계 신기록은 물론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체육인들의 기량이 돋보였습니다. 수영의 조기성 선수는 세계 신기록을 2개나 수립하며 입지를 굳건히 했으며 여자부 부산대표 박우선 선수는 자유형 200m, 400m에서 우승하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힘들게 훈련한 결과 자유형 200과 자유형 400에서 신기록을 깨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대표 김경영 선수는 탁구 단식, 복식, 단체전 3관왕을 모두 휩쓸면서 팬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육상 전북 대표 전민재 선수는 여자 100m, 200m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경기 열기 못지않게 체전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이번 대회는 지난 4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화려하게 폐막했으며 경기도가 총 134개의 금메달을 확보하면서 최종 1위를 기록했습니다. 땀과 열정이 가득했던 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들의 지치지 않는 투혼은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지난 주말 제4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조희경 기자입니다. 일상 속 다양한 나눔 문화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제4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가 지난 5일과 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8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됐으며 전 축구 국가대표 송정구 선수 가족과 손현재 선수는 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된 아이들에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또 축구를 가르치는 일인데요.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저도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 이 축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넓게 펴져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품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올해 축제에서는 예년과 달리 스포츠 스타들의 재능 나눔 교실 운영과 다양한 나눔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150여 개의 나눔 테마 부스 등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한기범 희망 나눔 농구 교실에서는 한기범 씨가 직접 미래의 농구 꿈나무들과 함께 경기에 나섰으며 현장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의 지원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이거 나눔 대축제 지금 한기범 희망 나눔 농구 교실 참가한 게 무척 기쁘고요. 제가 가질 수 있는 그 농구라는 전형을 통해서 한 가정 아이들이나 그리고 뭐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또 아니면 다문 아이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풍성했던 올해의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이번 행사로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조희경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얼굴의 한쪽이 마비되는 안면신경마비도 그중 하나인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얼굴에 후유증이 남아 대인 기피증이나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한쪽 얼굴의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안면신경마비도 스트레스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안면신경이 손상돼 발생하는 안면신경마비는 스트레스나 과로로 몸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바이러스가 침투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면 신경마비가 발생하면 눈이 감기지 않고 얼굴이 일그러지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60대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안면 신경마비가 일어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녁에 이렇게 신경을 좀 썼더니 뒷골을 당기면서 아침에 거북하게 입이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입 돌아간다 해서 그때서 알았죠. 이 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도 없고 건강한 편인데도 스트레스만 받으면 재발했습니다. 재발할 때마다 증상이 심해졌으며 최근에는 미각을 잃어 어떤 맛도 느낄 수 없게 됐습니다. 일단 초기에 안면신경마비는 대부분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 우리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가 신경을 침범해서 신경 손상을 일으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쉬어주고 정신적으로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똑같은 치료에 대해서도 반응을 훨씬 더 좋은 치료를 기대할 수 있고요. 안면 신경마비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경과가 좋은 편이지만 시기를 놓치면 안면 근육이 약해지는 등 여러 후유증이 생깁니다. 뇌졸중을 비롯해 얼굴마비 증상을 동반하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전문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마비라 그러면 많이 걱정을 하고 놀라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좀 터무니없는 속설 같은 거에도 의존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안면신경마비가 있을 때 우리 팔 안쪽 부분에 미나리 아제비나 이런 독초들을 붙여서 화상을 심하게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꼭 조기 진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얼굴에 후유증이 남는다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유발 가능성이 큽니다. 빨리 진단받으면 안면 신경마비는 약물 치료 등 양방뿐 아니라 마비된 근육의 회복을 돕는 침법 등 한방에서도 재활을 돕는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지원 예산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사업 예산이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조기 진통 지원 대상자와 분만 중 수혈 지원 대상자 등 고위험 임산부 23,625명에게 임신 기간인 10개월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고위험 산모의 분만통합치료센터 설립과 상과 집중치료실 설치 등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부가 인증한 어린이집을 확인 방문한 결과 매년 20% 이상이 인증 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정부 인증 어린이집 3,110곳이 인증 자격에서 탈락했습니다. 인증 탈락 어린이집 수는 지난 2010년 1,419곳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 이 기간 어린이집 증가폭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해 인증 탈락 사유를 보면 어린이집의 소유주인 대표자가 변경돼 인증 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곳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3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곰돌이 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2013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곰돌이 복지재단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상 시상식은 인적, 물적, 생명, 희망, 멘토링 4개 분야에서 민간단체장 표창을 포함해 나눔 실천 유공자 170인에 대한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됐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8월 교육부가 이 특수교사 정원과 특수학급 등을 늘리는 데에 어떤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이 기존의 계획과는 좀 다르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발표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이걸 좀 살펴보면 장애유아 특수학급을 444개로 늘리고요. 또 특수교육교사를 장애학생 4명당 1명으로 늘리는 그래서 한 7,000명 정도가 더 확충되는 이런 방안이 있었습니다. 또 특수교원의 전문성을 좀 강화한다든지 장애 유형별 특성화 교육 등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 계획에 포함이 됐었는데 실제로 내년에 얼마나 더 사람들을 뽑고 또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봤더니 그 계획과 상당히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1,400명 정도의 교원을 늘려야 되는데 거의 올해 수준인 635명 정도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서 당초 계획의 한 절반도 이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특수학급을 늘리는 거 역시도 줄어들게 됐고 전문성, 체계성 갖추는 것도 좀 미뤄지게 됐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애단체들이 요구한 이런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장애 학생 한 명이 학교를 등교하는데 2-3시간 가까이 걸리는 이런 등하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특수학급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또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당연히 이제 공동체에 적응하는 것 역시도 좀 미뤄지게 된다 이런 그 목소리들이 장애계에서 이제 꾸준히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애 인원 대비 정규직 교사가 60% 정도인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정규직 교사가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당초 계획보다 조금은 미진할 수도 있고 또 장애계가 주장한 것보다 좀 늦게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수치라면 거의 이 정부가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 당국은 좀 이런 점들을 잘 보완을 좀 해서 내년 또 내후년 하루빨리 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어떤 정규직 교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간제 교사를 이제 메우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정규직 교사가 60%밖에 안 된다는 거에 참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교육 100년지대계인데 신중한 정책 정부에서 좀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 5월 복지부가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 정신장애인 입법 예고안에 대한 아직까지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신보건법이 지적 장애를 가진 분 혹은 타이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인권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존연대가 이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건데 이 자리에서 이 정신보건법이 나갈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오갔다고 합니다. 기본 방향은 확실하죠. 이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좀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차별적인 요소를 좀 없애야 되고 사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들이 큰 방향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이 방향이 정신보건법에 제대로 좀 담기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돈 문제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80%의 지원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 20%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지자체가 100%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도록 두는 편이 오히려 이 재정 상황을 더 좋게 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될 분들까지 입원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좀 반드시 좀 고쳐져야 될 것 같고 이 정신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는 이 최소한의 입원 그리고 최대한의 사회 적응 훈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가 정신병원에만 어떤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복지시설에도 좀 많은 투자를 해서 지자체가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입법안에 대한 통과가 있어야 되고 또 국회에서 이게 또 병합이 될 텐데 네. 이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사실 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장애인 연금법의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됐죠? 네, 국민연금, 기초연금 요즘 뭐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한데 이 장애인 연금법도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에 소득 하위 70%인 사람들에게는 월 2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이제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고요. 지금 현재로 따져보면 9만 7천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약 2배 정도 인상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015년부터는 20만 원에 플러스 그 물가 인상분을 더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생활에 조금은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현재까지 나온 개정안 내용만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 입법 예고 과정이 과연 순탄하게 이어질지 이거는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예외 사유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규정 지어질지 역시도 뭐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연금의 금액은 늘었지만 또 어떤 세부 항목에 대한 제한 사항도 또 그렇습니다. 강력해진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불산 누출 사고, 한번 일어나면 그 피해와 문제가 상당하죠. 경기도에서 유해 화학물질 대응 종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관련 기관의 발빠른 공조가 필요한 만큼 도내 26개 유관기관들이 모두 모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했다는데요. 경기도청 최지영 기자입니다. 산업 현장. 유독물 저장 탱크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원인 미상의 계기 이상으로 불산이 유출됩니다.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이를 목격하곤 신고를 합니다. 이어 자체 환경안전팀이 투입되고 1차 조치가 취해집니다. 소방구조대원들도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긴박한 구조를 시작하고 화학보호복을 입은 대원들이 특수장비를 동원해 환경오염 지역을 분리하고 제독과 구조, 응급조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산 예방 대책을 직원 개개인이 전부 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경기도 내 민간군 26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해 실전같이 움직인 유해 화학물질 사고 대응 훈련. 유사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훈련이 종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물질 중에 불산 사고에 났을 경우에 그 신속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소방서, 노동부, 경기도청을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이 같이 합동 훈련에 큰 의의가 있고요. 경기도는 만약에 일어날 상황에도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재난의식을 높이고 앞으로도 불산 등 유해 화학물질 사고 대비 훈련을 철저히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KTX 포항 역사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완공이 되면 서울 포항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50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지난 4일 포항시 홍해읍 이인리 포항 역사 현장에서 내년에 완공될 KTX 직결 노선에 대비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포항 역사는 27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9,000평방미터의 철골조 형태로 지어지며 역사 건립에 이어 연차적으로 복합 상업시설 등 역세권 개발도 함께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한 건물의 외관은 포항시의 역동적 모습을 형상화한 고래와 파도 모양으로 설계되며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쉽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디자인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35주년을 맞아 여수시가 자연보호헌장 제정의 뜻과 시민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4일 야외 무대에서 열린 행사는 자연보호 중앙연맹 여수시 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호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자연보호헌장 제정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고 범시민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녹색 성장을 기반으로 자연보호 운동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의 실질적인 민관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치안설명회가 여수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일 시 의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치안설명회는 여수시 의원들이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치안 시책에 반영해 지역민이 바라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정재윤 여수경찰서장은 신속한 출동, 우범지역 CCTV 설치 등
지역민의 치안에 대한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유관기관의 협조와 정보 공유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놓고 여야 간의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입법부가 대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 해마다 국감 때마다 나오는 여야의 불필요한 설전, 올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